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도와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도라고 하는 것은 눈금이 없는 자,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작도라고 합니다. 자, 이 자에는 눈금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정확히 재는 건 불가능하다. 몇 센티미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안에 눈금이 없기 때문에 자를 활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것이 컴퍼스로 양쪽 간격을 벌려서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 길이를 통해서 원의 일부분으로 파악해서 길이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라는 걸 판단할 때 컴퍼스를 사용하지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각의 요소들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 쓰는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눈금 없는 자는 자에 눈금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눈금이 없는 자는 어디에 쓰냐면 두 점을 연결한 거다. 점과 점이 있다. 이 점을 이을 때 자를 대고 연결을 한다. 이런 말이죠. 연결하거나 또는 선분이 그어져 있는데 자를 대고 이것을 연장하려고 할 때, 늘리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거나 또는 선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눈금 없는 자다. 자, 그럼 컴퍼스의 사용 용도는 어디냐면 원을 그리거나 자, 중심을 잡고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거나 원 그릴 때 그럴 때 필요한 도구가 컴퍼스 또는 선분의 길이를 재서 자, 이 간격이 얼마인지 벌어진 걸 보고 그것과 동일한 부분을 자, 컴퍼스를 옮겨서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같은 길이를 재어서 옮기려고 할 때 사용하거나 원을 그릴 때 사용한다. 작도가 뭐라고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작도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볼 부분은 길이가 같은 선분은 어떻게 작도할까요? 자, 이 작도 부분도 이번에 이제 1학년 아이들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조금 많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할 때는 자, 지금 AB라고 하는 선을 옮기려고 한다. 이걸 똑같이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자, 이 P점은 임의로 정하시면 되고 자, P에서 AB와 길이가 같은 걸 만드는 방법은 자,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이 자, P를 기준으로 하여 선을 그냥 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컴퍼스를 통해서 자, A부터 B까지의 간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컴퍼스로 이제 재죠. 그래서 그 벌려진 간격을 그대로 옮겨서 P에다가 연결을 하면 요 간격이 동일하겠죠. 동일할 거다. 그래서 얘를 올려서 원의 일부분을 그리면 일부분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밖에 표현이 안 되죠. 자, 일부분을 그리면 자, 옮긴 게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자, 이 길이를 옮기려고 한다. 어떻게 한다? 자, 일단 P점을 지나는 선분을 그어놓고 나서 컴퍼스를 통해서 이 간격을 잰다. 컴퍼스를 그대로 그 간격을 유지해서 옮긴 다음 자, 원의 일부분만 그리시면 됩니다. 일부분을 그리면 같은 길이를 옮긴 게 된다. 그래서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각을 옮기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이 XOY라는 각을 PQ를 한 선분으로 해서 옮겨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O점이 이 P점이 되도록 같은 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처음에 있던 것을 옮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일단 원의 중심을 O로 잡고 컴퍼스로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자, 뭘 그린 거냐면 원의 일부분만 그린 거죠.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 그때 벌려져 있는 컴퍼스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옮긴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대로 옮겨서 이제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자, 컴퍼스를 옮겨. 그러면 그대로 원의 일부분이 그려지죠. 그래서 1번, 그 다음 그대로 옮겨 2번, 이렇게 돼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간격이 필요하니까 이제 컴퍼스로 이렇게 재는 거야. 요 간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서 다시 그 간격만큼을 옮겨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간격만큼 원의 일부분을 그린 다음, 원의 일부분이라고 했죠. 그린 다음 그것을 다시 옮겨준다. 그러면 교점이 생기고 교점을 연결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은 크기가 같은 각을 옮기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옮길 때, 자, 원래 있던 걸 옮기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점을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컴퍼스로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원의 일부분 필요한 것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옮긴다. 그리고 옮긴다.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옮긴다. 그 다음, 자, B점을 기준으로 요 간격만큼 컴퍼스를 벌려서 원의 일부분을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부분을 그린 걸 옮긴다. 그리고 옮긴다. 되시죠? 그러면 교점이 다시 생기니까 연결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기억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평행선의 작도입니다. 평행선의 작도는 자, 평행한 선분을 긋는데 지금 주어진 건 뭐만 주어져 있냐면 한 점과 한 직선만 그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에 P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을 긋는 게 목적. 자, 그럼 평행선을 긋는데 어떻게 긋는가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거 1번이 중요해요. 1번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1번이 일단 그어. P를 지나도록 일단 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자, P점을 지나도록 긋는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아까 크기 같은 각을 옮기는 것처럼 그려서 옮긴다. 그려서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번으로 이제 그은 다음 교점이 생겼죠. 이 교점에서 반지름이 일정하도록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이건 더 커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일부분만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컴퍼스가 이 상태에서 지금 그려졌겠죠? 그 컴퍼스를 이 P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배치해서 그대로 옮깁니다. 그린 걸 옮긴다. 원의 일부분. 그리고 옮긴다.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벌어진 간격,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점에서부터 여기 얼마큼 떨어졌냐? 그럼 이 점에서 얼마큼 떨어졌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자, 이 A점을 기준으로 또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원의 일부분, 원이에요. 원의 일부분만 그린다. 그려놓은 것을 그대로 P점에서 지금 여기 C까지 그은 거죠. 이렇게. 자, PC 그어진 거에서 다시 옮긴다. 그리고 옮긴다. 그리고 옮긴다. 그럼 교점이 생기니까 P점하고 연결해주면 평행한 선분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시면 1번 긋는다. 2, 3 되죠? 그 다음 이제 4, 5 교점 생기면 연결 6번 이렇게 하면 평행한 선을 만들어낸 거죠. 평행선을 작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된 성질은 무엇이냐면 지금 동위각을 이용했죠. 그래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직선은 무엇하다?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작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평행선의 작도 순서만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자, 얘를 지나도록 선을 긋는다. 1번. 그다음 2, 3 그리고 옮겨. 3, 4 그린 다음 옮겨. 그다음 연결 5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그어진 이 평행선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작도한 거다? 동일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용어니까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대변과 마주보는 대각에 대해서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이게 마주본다라는 거, 대면한다, 얼굴을 본다, 마주본다. 자,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A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마주보는 변, 이것을 대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각 A와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를 스몰 a로 표현을 합니다. 각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변은 소문자로 표현을 하죠. 그럼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각이죠. 그래서 이 BC 선분에 마주보고 있는 각은 대각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두 변의 길이를 합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더 커야지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머지 한 변이 A라고 한다면 A보다 B 더하기 C가 커야 할 거고 나머지 한 변을 B라고 한다면 A 플러스 C보다 커야 할 테고 클 거고 나머지 한 변을 C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가 더 커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지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이유는 삼각형 작도하는 다음 내용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이제는 삼각형을 작도하는 걸 해볼 거예요. 삼각형을 작도하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자, 먼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작도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길이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긴 변, 반드시 가장 길 필요는 없지만 밑변을 하나 잡고 자, 밑변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을 눈금 없는 자로 선을 쭉 그은 다음 자, 컴퍼스로 여기 간격을 벌려서 이 A만큼을 찾아냅니다. 그 컴퍼스를 자, 이 끝점을 여기에 맞추고 자, 이 길이가 반지름 A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간격 그대로 컴퍼스 유지한 상태로 그려줍니다. 자, 그럼 얘는 원의 일부분이 그려졌겠죠. 그럼 이제 요게 길이 A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B를 그리든 C를 그리든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C를 먼저 그렸다라고 한다면 컴퍼스로 요 간격을 벌려서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고정점에다가 C만큼 길이가 되도록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그래서 원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리고 이 B 길이만큼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 만들 거면 B만큼 컴퍼스로 잰 다음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원의 일부분을 그린다.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 교점을 연결해주면 이제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왜 이 두 변의 합이 더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 되냐라는 건 이유가 교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점이. 그러니까 한 변이 있습니다. 이 길이보다 만약에 나머지 두 변이 짧다면 원의 일부분, 이 점에서 원의 일부분을 그렸는데 이만큼이고 이 점에서 원의 일부분을 그렸는데 이만큼이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자, 한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은 연결을 했을 때 원의 일부분에 교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인 거죠. 그래서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커야지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조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플러스 B랑 C를 비교한다면 이게 더 커야 된다. 하나보다는 두 개의 합이 더 크다. 이유는 교점이 만들어져야지만 작도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에는 반드시 밑변을 하나 정하고 나머지 두 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같이 있는 이유는 이게 먼저이든 이게 먼저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결하는 것도 어느 걸 먼저 연결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3번. 그래서 하나, 둘, 셋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도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삼각형의 작도는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변이 두 개, 그리고 끼인 각, 각도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작도할 때에는 순서가 꼭 한 가지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보기에 문항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한 게 지금 각을 먼저 작도한 겁니다. 각. 그럼 이 똑같은 각을 옮긴 거죠. 그러면 자, 밑변을 긋고
자, 이 각을 옮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 둘, 그다음 셋, 넷. 그럼 교점, 연결 이렇게 하는 게 각비를 작도하는 거였죠. 각의 작도, 크기 같은 각의 작도. 그리고 나서 이 점을 기준으로 길이를 하나는 A만큼 컴퍼스로 재서 옮긴 다음 똑같이 길이를 하나 끊으면 이게 A가 되고 그다음 이 C 선분의 길이만큼을 컴퍼스로 잰 다음 반대편에서 끊어주시면 이 길이가 또 C가 되겠죠. 그걸 연결한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지금은 순서를 예를 들어서 선분의 길이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한다면 자, 이 작도는 무엇을 먼저 한 거냐면 3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을 작도하고 2번을 작도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도 괜찮은 거냐? 3번을 작도하고, 즉, 각을 작도하고 나서 반드시 A를 먼저 그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작도하고 1번 길이를 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선을 먼저 그었다. 자, 그러면 선분이 지금 A라는 길이를 옮겼어. 옮기고 컴퍼스로 재서 끊었어. 그럼 이제 A가 됐잖아요. 그럼 한 점을 기준으로 각을 옮기는 거, 크기가 같은 각을 옮기는 B각, 그 다음에 길이 C 끊기, 그 다음 연결.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거든. 그러니까 1번 이 길이를 한 다음 3번 각을 작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인 C를 이어도 되고 아니면 C를 긋는 게 지금 2번이었죠? 2번을 그려도 되고 그렇다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죠? 2번을 그리고 그다음 각을 작도하고 그다음 1번을 해도 됩니다. 단, 주의점, 절대 안 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는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1번과 2번을 한 다음 3번을 하는 경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길이를 작도해 놨어. 근데 C라는 길이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작도해 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라고 가정을 해봤다. 그러면 각이 이만큼인데 그걸 옮기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옮길 거냐. 종이를 잘라낼 수 없죠. 각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선 이렇게 같은 요소를 먼저 연달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각 먼저 작도하고 선분을 끊거나 각을 먼저 작도하고 끊는 건 괜찮지만 선분을 이어놓고 나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줄인다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세 번째, 자,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주어질 때 어떻게 작도를 할까? 이번에는 한 변이 있죠, 변. 그럼 변을 먼저 작도하고 나서 이제 변의 길이 작도하는 것은 길이 끊으면 되니까 되시죠? 그래서 여기 A.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을 옮긴다. 그러면 각비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각비가 작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각 C를 작도해서 만나는 점이 있다면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를 먼저 작도하고 A, 그 다음 C를 해도 되고 C를 먼저 작도하고 A하고 B를 해도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러나 어떤 요소는 안 되겠다. 각과 각을 먼저 하는 것. 예를 들면 각비를 작도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만큼 연장해서 여기다 각C를 작도해 놓은 거야. 근데 선분의 길이가 여기서 끊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죠. 종이를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한 다음에 선분을 하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도가 되는 부분은 자,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나눠졌죠. 자, 작도 가능한 부분.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번째,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우리가 끼인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변과 변 사이에 끼어 있다. 끼인 각. 그다음 세 번째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있었죠. 그러면 작도할 수 있었다. 한 변과 양쪽 끝에 각이 있다면 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변은 선분, 요 변을 우리가 사이드 변, S를 씁니다. S. 그래서 S, 변 세 개니까 S, S. 그 다음에 요 각은 우리가 앵글이죠. 그래서 A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변. 그러면 S, S 끼인 각이 중간에 A잖아요. 그래서 SA, S라고 표현을 하고 한 변과 양끝각 그러면 한 변, 이 변 기준으로
양쪽에 각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SA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되는 조건이거나 이제 뒤에 부분에서 삼각형을 삼각형의 합동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SSS, SAS, ASA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변의 길이가 한 번 있든 두 번 있든 세 번 있든 변의 길이가 없는 것은 크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분 길이가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포함이 돼야 된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배워봅시다. 합동은, 자,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일 수 있을 때 이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을 뭐라 한다? 합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선을 3개 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삼각형의 합동을 쓰실 때 삼각형 A, B, C 합동은 선 3개를 그어주시고 삼각형 D, E, 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있죠. 이 대응점 순서를 맞추시고 B에 대응하는 점은 E죠. B, E. C에 대응하는 대응점은 F죠. 그래서 F, 요거 순서를 맞춰야 하는 거고. 자, 그때 그 각각의 요소를, 자, 대응점, 그 다음에 이 각을 의미할 때는 대응하는 각, 대응각. 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대응변이라고 용어를 붙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오셔서 마지막 내용 삼각형 합동을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합동 작동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런 것들이 다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로 정해진다라고 했었죠. 그 첫 번째,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 SSS 합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끼어 있는 각 SAS 합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 그러면 ASA 합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변의 길이가 없다면 크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동을 말할 수 없다. 자,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자, 길이 같은 도형은 서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두 변과 그 사이에 있는 무슨 각? 끼인 각, 끼인 각, 끼인 각이 같다면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와 무슨 각? 양끝각, 양 끝에 있는 양끝각이 같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각도만 같다. A가 합동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정삼각형이 있어서 자, 전부 다 60도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어서 60, 60, 60이지만 하나는 사이즈가 작고 하나는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크기를 확정 지을 수 없죠. 그래서 AAA라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